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층 현재 약국 업체의 실내 공사에 관한 문제점과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그리고 전세권부 채권 압류, 해제 즉 말소에 대한 고충 민원의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현재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죠.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층에. 자,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천정 뜯어내고 뭐 바닥 뜯어내고 막 이러고 있네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자, 뭐 이거 판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까내고, 출입구도 이렇게 막 뜯어내고 지금, 예, 보이시죠? 자, 이때가 4월 18일 정도. 그리고 이 한번 보시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다 천정 다 까내고 이제 바닥 뭐 이렇게 뭐 판넬 같은 거 뭐 강목 같은 거 돌아다니고 막, 예? 막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해서 뭐.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쯤인가요? 우리 후문에서 들어오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태어장 그 뒤편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이게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반넬 같은 거 있고, 이거는 렌탈을 받은 무슨 뭐 트랙터 같은 안에 운반차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불 꺼진 장면.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사 중인 현장. 그죠? 자. 이거 보십시오. 멋지죠? 예? 그래 가지고 이거 뭐, 바닥 다 까냈습니다. 바닥을 다 들어 엎고 뭐, 예? 신나게 막 공사하고 없습니다.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다. 어? 바닥을 엎은 건지 아니면은 뭐 천장을 뜯어낸 건지 이거 다. 자, 이거 똑같은 사진이네요. 자, 그래서 그 최근에 약국업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통화를 해 보았고, 어 제가 어떤 사 제가 그러니까 1 층의 구분 소유주다. 현재 1 층에 막 공사하고 뭐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약국업체의 운용자시냐 하니까 제가 "그렇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약국 업체에, 여기에 입점하려는 업체에 대해서 주의 사항을 제가 전달을 해 줬습니다. 뭐냐면 첫째, 153 호와 138 호의 신한자산 신탁사가 등기상 소유권을 가진, 그리고 1 층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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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에, 그
1 층의 총 면적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153 호와 138 호가. 그래서 약 그 250 에서 300 제곱미터 이내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먼저 그 주된 임대차 계약으로서 들어올 테니까 확인을 해 보라. 신탁사의 동의를 필요로 신탁사의 신탁사와 대면해서 동의를 얻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방씨를 통해 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과연 그게 그 정당한 계약인가를 확인해 보라. 자, 그리고 신탁사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신탁사와 그 자기가 확인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어 신탁사 153 호, 138 호에 가운데 알박기된 물건들이 용도가 문화 및 집회 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 시설. 자, 그러면 문화 및 집회 시설 예식장인데 당신이 입점하려고 하는 게 약국인데 용도가 잘못돼 있으며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느냐? 구청에 확인해 보라. 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무단 용도 변경으로서 건축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있다. 자,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해 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녹음 제 그 음성을 약 20분 가량 그 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그 녹음을 한 모양이에요. 그 녹음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그 카톡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이렇게 뭐 행복 이렇게 해서 뭐 카톡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언제입니까? 일요일에 와서 10시 4 분에 "누구세요? 신원을 밝히시지 않으면 차단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RG 파일을 보내준 겁니다. 아니 왜 뭐 그림 파일이나 PDF 보통 그러죠? 근데 압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로 뭐 전송도 해야 되고 뭐 제 컴퓨터 상에 어 뭐 현재 뭐 잘 그 블루투스가 그 잘 안 돼 가지고 핸드폰에서 뭐 메일로 보내 가지고 다시 컴퓨터로 다운받아 가지고 압축을 풀어 보니까 아니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또 "압축 파일이 뭐죠?" 하니까 "열어 보세요. 업무 방해, 명예훼손의 증거를 이제 찾았네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잘 보냈습니다. 일단 그 '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저 혹시 종종 제게 문자 보내셨던 현대코아 제보자분인가요?" 그 그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이 압축 파일을 풀어 보니까 이 자 이러는 거죠. 저하고 통화한 거. 통화한 거.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뭐냐면 그 이런 파일이 한 4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죠? 4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다 해 보니까 자 몇 개죠? 저기 녹음 파일을 그러니까 이제 활자화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9개 한 30개 되는 파일을 그 보낸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명예훼손이니 업무 방해니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방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약국업자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고 그 약국업자랑 저와의 그런 관계에서 녹음은 해도 돼. 해도 돼. 그런데 이거를 타인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에 대한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죠, 정보통신장애. 예? 그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차치하고서도, 예? 그 자기가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고 그러면은 잘못됐으면 임대차 계약이 잘못됐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지. 예? 왜 방 씨한테 이런 거를 전달을 해서 전송을 해서 나하고 뭐 방 씨하고 뭐 싸워? 어? 뭐 싸움 시키는 거야? 아, 그래서 막 불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예.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당신은 현재, 자, 어떤 입장이냐면, 한번 보시죠. 이 담보 신탁에 있어서 담보 신탁의 변경이 신탁 원보가 변경된 게 4 차까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신탁 원보의 변경이 어떻게 되죠? 2025년 3월 20일, 2025년 3월 20 일입니다. 그죠? 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2025년 3월 20일, 3월 20일. 자, 그래서 이게, 자, 이제 HS 자산 대부에 약 어떻게 됩니까? 13억, 15억, 10억, 약 한 25억, 25억, 그죠? 25억 6천 에 해당하는 게 이제 FNENC로 확정 채권 양도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선 수익자가 바뀐 겁니다. H에서 자산 대부에서 FNENC로. 자, 그러면 채권자야, 채권자.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신탁사와 그리고 자, 알아둬야 될 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자,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 그 입점하려는 그 약국 업체가 젊은 사람이고, 자기가 권리 분석을 잘 알고 해야지, 나중에 여기에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 어? 자, 그죠? 약정 금지 사항, 환매 특약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어? 이 부동산에 관해 조심해라. 뭐냐? 임대차 법률 행위 하는 경우, 그죠? 하는 경우 등기뿐 아니라 신탁 원보를 통해 신탁 원보의 목적, 수익자, 어?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하라. 확인하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기 등기돼 있죠. 자, 부기 등기돼 있죠. 그래서 오늘 신탁사 담당자하고 저도, 아니 그래서 뭐,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까지 민원도 여러 차례 넣어 왔고, 그리고 예전에 통화한 적도 많았기에 그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랑. 응? 자, 그죠? 신한자산 신탁사 그 전화번호 이게 되어 있고, 자, 5 분가량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약국업자가 138호 153호 신탁사, 아니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이게 있어. 자, 신탁사에
부동산 금융회사죠. 일단 금융회사는 친절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돼. 자기 고객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이걸 생각을 해 보시면 돼. 자, 농협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 그러면 엄청나게 사근사근 웃으면서 애교띤 미소로 여러분을 고객이니까 이렇게 최대한 매너를 갖추죠. 자, 그러나 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채무자가 돼 있어. 돈을 안 갚아. 쌀쌀맞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그 부동산의 그 금융회사인 자 신탁사가 그 뭐 불편해. 예를 들어서 그 친절한 건 아닙니다. 친절하다는 편견은 버려서야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 어떻게 됩니까? 5분 21 초나 통화를 했죠. 5분 21 초.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도 알고 제가 그 담당자도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신탁사하고 신한자산 신탁사랑 통화할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그 1층 호수에 그리고 그 저기 천호동 565 현대코 아파트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담당자하고 통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뭐를 물어봤냐면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약국 업체가 있다. 그런데 신탁사의 임대차 계약을 그러면 138호 153호 신탁사 그 귀사에 많이 점유해 있으니까 거기를 주된 임대차 계약으로 해서 체결이 되는데 신탁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 익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신탁사를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뭐냐? "그러나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보통은 끊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 약국 업체가 용도 변경의 그 신청 지금 현재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되어 있는데 용도 변경의 신청을 이 약국 즉 판매 시설이든 근린 생활 시설이든 하지 않으면 건축이행 강제금이 납부가 되고 그게 신탁사라도 통지가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어 "저희가 업무가 바빠서 끊습니다."라고 해서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 보죠. 자, 자 일단 신탁사의 물건이 과연 예식장이 맞느냐. 자, 문화및 집합시설 돼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백선 바로 돼 있죠. 전호대로 109. 자, 그리고 22.9 제곱미터의 신한자산 신탁사. 그죠? 자, 그리고 153호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그죠? 243.8 제곱미터. 그리고 153호.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있냐면 현재 임차업자는 그래 신탁사의 동의를 해당하는 건 맞고 동의를 득해야 되는 건 맞고 신탁사와 자 그리고 두 번째 향후 건축이행 강제금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하고 운영이 된다면 향후 공사업자 아니 그러니까 약국업자한테 건축이행 강제금이 발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게 향후 자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냐면 자 이 부기 등기했죠. 2025년 1월 3 일에 부기 등기했습니다. 그죠? 잘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게 신탁
그 임대차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부 증명서뿐만이 아니라 등기 기록에 신탁 원부를 전체 신탁 원부까지 다 참고를 해서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얼마나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으면 2025년 1월 3 일에 부기가 된 겁니다. 어? 그전에도 신탁이 돼 있었는데. 어? 약국업체 잘 들어. 어? 당신을 위해서 얘기해 준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또, 자, 또 들어갑니다. 임대차 매매, 임대차 그리고 매매가 이 물건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약국업자는 탈탈 털려서 명도 소송 당해서 내쫓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다? 자, 그러면 음 자, 그러면 저 같은 일반 소유주의 물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자 127 호죠? 그죠? 1 층. 뭐죠? 판매 시설이라는 거죠. 그죠? 자, 판매 시설. 그죠? 자, 판매 시설이다. 어? 판매 시설이다. 자, 그리고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판매 시설이다. 자, 그리고 표제부를 보니까 표제부를 보면은 자, 1 층은 어떻게 됩니까? 1 층은 1 층은 예식장하고 판비 시설되어 있죠. 그리고 면적이 1331.73 약 1300 제곱미터. 그죠? 약 1300 제곱미터다. 자, 그러면 이게 또 그 법률을 잘 봐야 돼. 약국이 무슨 용도 시설이 해당하는가. 자, 음 음. 자, 이거는 인터넷으로 본 건데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의약품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약국 등의 1,0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아까 우리가 1층 총 면적이 어떻게 되죠? 1,300 제곱미터라 그랬죠 대략. 1,300 제곱미터. 그리고 이상이면 판매 시설. 그죠? 그리고 1,0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일종 근린 생활 시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300 제곱미터가 되겠고 그리고 1 층에 어떻게 됩니까? 출입구에 호밀호두 그게 145 호로 알고 있고 그리고 151 호, 152 호가 그 앞에 그 편의점. 자, 그게 약 20 제곱미터라 하더라도 자 100 제곱미터가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저와 여러분 일반 구분 소유주들은 상관없어. 왜? 판매 시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반 건축물이라든가 그렇게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냐? 신탁사에 입점하라는 업자가 용도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축이행 강제금 시정 명령이 떨어지고 건축이행 강제금까지 발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가르쳐 주면 사람이 고마운 줄 알고 젊은 사람이 머리 회전을 빠릿빠릿해서 시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녹음본을 그 방시라든가 이런 그런 채권자들한테 전달하면은 뭐 방시하고 뭐 나하고 뭐 싸움 붙이는 거야? 어?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사람한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러면 구분 소유주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요즘에 그 부동산 인도 소송이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자 일단 음 제 요구 조건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 인도 그 방 씨가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한 그 원고들 중에 한 명한테 그 회계사분한테 뭐 하 부동산 인도 소송을 취하하며 그러니까 3 심을 취하하면 어 매매 임대차 계약에서 뭐 잘해 주겠다. 그거 다 필요 없고 제 요구 조건은 뭐냐. 그런 합의서를 구분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막 그 전달을 하는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 뭐다? 그래서 제가 그 원고분들한테 그 구분 소유주들의 그 원고분들한테 자 이런 내용을 요구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뭐 완화된 구분 소유권의 확립을 인정할 것. 완화된 구분 소유권의 확립을 인정할 것. 누구한테? 누구한테? 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판, 부착, 건물 번호 부착. 자, 자, 자 완화된 구분 소유권의 확립을 인정할 걸 각자의 자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판이라든가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 1조의 2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죠?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변호 편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자, 이게 전문이 개정이 됐는데 2010 년도다. 자, 보이시죠? 경계 표지와 건물 번호 표지를 바닥에 붙일 것. 자, 그러면 시행령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뭐다? 경계 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대통령에게 위임한 대통령령과 뭐 어떻게 됩니까? 법률은 상호 평등하다. 자, 바닥에 너비 3cm 이상 동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주로 스테인리스가 사용되는 건 뭐죠? 녹이 안 쓰니까. 자, 그리고 나서 구분 점프 바닥 재료는 다른 재료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3cm 이상의 너비 3c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 그리고 경계 표지의 색은 명확히 구분하라. 자, 그리고 건물 번호 표지 모르게 뭐 127호면 127호 건물 번호 표지는 바닥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 그리고 가로, 세로 구격 5cm 이상, 10cm 이상에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자, 대리석이 됐다 이렇게 아시죠? 자, 이거는 제 신발이고 이렇게 바닥에 홈을 파서 이렇게 스테인리스 강을 심은 거. 그리고 이제 그 홈 사이는 뭐죠? 실리콘. 그죠? 그러니까 바닥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홈을 파내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어? 통로에 이렇게 쫄대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통행에 문제가 없게. 자, 그래서 자, 뭡니까? 완화된 구분 소유권의 확립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누가?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관리단 대표와 관리인의 그러니까 임시관리인이겠죠. 직인이 찍힌. 그러니까 그 상가관리단의 대표 그리고 관리인 에게 완화된 구분 소유권의 확립을 인정하라. 그리고 뭐다? 임차인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내부의 바닥에다가 이 완화된 구분 소유권의 확립을 했다. 자, 그러면 완화된 구분 소유권의 확립이 어떤 그 법 적용을 갖는가? 자, 이거는 뭐냐면 상가 법무부에서 작성이 된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 법제 분석이죠. 자,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 법제 분석. 자, 그렇게 해서 어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작성된 거. 몇 년도에? 2012년도에. 자, 2012년도에 했죠. 그 법대 교수들. 자, 이것이 160페이지나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요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음, 상가 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이용 형태나 건축 구조가 상이해서 상대적으로 관련 규율 법령이 미흡하다.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권의 구분 기초가 되는 벽 자체가 없이, 자, 우리 같은 강동역 현대코아 없이 단지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관념적인 선, 그리고 우리처럼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선과 표지에 기초해 소유권의 득실 변동이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송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죠? 자, 집합건물법 제1조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를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년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1조의 이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상가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 소유권의 요건 중 구조상의 독립성을 완화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구조상의 독립성은 뭐냐? 벽 세워라. 어? 벽 세워라. 그러니까 집처럼 벽을 세워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층에 들어갔어. 그 벽을 세워. 그게 이제 내 자리에 벽을 세워. 그러면 옆에 사람들과 구조상으로 독립이 되죠. 자, 그러면 이용상의 독립은 뭐냐? 문을 닫아라. 어? 문을 닫아. 왜? 통로 보도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용상 독립을 하라. 어? 자, 그렇게 해서 2003년에 개정된 게 그러면 완화된 구조상의 독립인데 이때부터 이제 바닥에 스테인리스 강판 그리고 건물 번호, 어? 경계 표지와 건물 번호만 표시를 하라. 그거라도 제대로 하면은 공시적으로 인정하겠다. 구분 소유권이 이루어진 걸로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층이든 2층이든 안 돼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 법률 관계가 규율되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도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의 법적 근거가 거래 현실에 맞도록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구분 점포에서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들이대면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 2 층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사고가 터지는 거야. 어? 자, 보시죠. 자, 그리고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상가 건물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분 소유 건물 간의 합체를 하는 경우 전유부, 일부 공용 부분은 그 권리자 및 지분권자 전원의 합의만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나 대규모 합체로 인해 전유 부분이 공용 부분으로 되거나 일부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일시적 사용과 그 원상에 볼 전제로와 합체한 경우에는 등기를 유하지 않고 기존 소유 관계는 전속된다. 어? 자,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거니까 좀 길게 얘기를 하죠. 예? 자, 2003 년에 조항이 신설이 되었어. 뭐냐? 뭐냐?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라. 건물 변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여라. 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2003 년이 개정이 되었고, 그거를 세밀하게 현재에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자, 그리고 관리비 소송 현재 내 호수에 해당하는 거 취하하라. 취하하라. 누가? 그리고 나서 취하하라.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 대표와 임시 관리인 직인이 찍힌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 발급해 달라. 자, 그리고 주 휴먼 넥서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 말소하라. 자, 여기까지 한번 해 보죠. 자, 뭐냐면 어 일단 이거를 보셔야 돼. 자,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자, 휴먼에 써서 전세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 소송 지금 부동산 인도 소송, 뭐 관리비 미납 소송 이거를 떠나서 자, 휴먼 넥서스 전세권이 이전돼서 전세금이 403만 원이죠. 그리고 전세권부 채권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하시죠. 그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으로 인해서 휴먼 넥서스가, 자, 이거는 지금 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먼 넥서스 그 전세권자인 사항으로서 지금 연관이 된 겁니다. 소유자랑은 상관없고. 자, 그래서 이제 전세권부 채권이 압류가 되었어. 왜냐? 휴먼 넥서스가 전세권자고 체납자고, 저는 휴먼 넥서스의 전세권 설정자이면서 채무 제3 채무자로서 전세권부 채권이 압류가 돼 있다. 하나, 둘, 셋, 넷, 넷.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2013 년에 12 월에 강동세무서에서 압류한 거.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얼마라 그랬죠? 403만 원이죠. 자, 압류한 거를 어? 이 압류한 거를 내가 말소를 시켰어.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2023 년도에. 어? 그죠? 그러니까 404만 원을 말소를 시킨 거야. 내 힘으로. 그러면 자, 내가 현재 임시관리인 희진아, 잘 들어. 휴먼 넥서스 대표, 잘 들어. 내 거 전세권 설정 드린 게 말소해 달라는 거야. 어? 당신 도와준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 당신 임시 관리인이지?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이거 말소해 달라는 거야. 어? 이 404만 원짜리. 자, 그리고 또 하나 미납관리비 소송 있지. 이거 취하하라는 거야. 어? 나랑 엄마 그리고 내가 몇몇 사람 도와줬어. 어? 내가 당신의 그 상가, 그 당신의 법인,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말소를 했어. 어? 휴먼 넥서스 전세권부 채권 압류 통지돼 왔지. 당신한테도 갔지. 어? 내가 말소되면 당신 것도 일부 말소된 거야. 그지? 말소하라는 거야. 오케이? 미납관리비 소송 취하라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현대코 아파트 상가관리단 대표 자꾸 얘기해. 임시관리인 직인이 찍힌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지금까지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발급해달라. 발급하라. 자, 그리고 잘 들어. 1층 138호 임차업자한테는 1층 138호 153호 입점업체의 용도에 의해 당신이 용도 변경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간에 127호 154호 판매시설이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재가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 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누가 방시든 정시든 그리고 임시관리인 그리고 상가관리단 대표 잘 들어. 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확인 받은 후 상호 불가침 당신들이 내 면적을 내 위치 구분 점포 그 내 위치 127호 128호 어머니 거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당신들한테 건드리지 않아. 오케이? 그리고 나는 임대차 계약 안 할 거야. 통행과 점유료만 받을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통행 점유료 계약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입점업체가 통행하고 점유하지. 관리비 납입해. 앞으로.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임대차, 내 임대차, 그리고 내 매매 매도가 이루어질 때 점유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라는 거를 특약사항에 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